부모로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과연 언제일까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만약 그 남편이 아이 병실에서, 그것도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이혼 서류를 내민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지연님의 사연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5살 딸 민지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비 3천만 원이 시급한 상황. 그런데 남편은 내연녀와 바닷가 여행을 다니고 있었죠. 당신 미쳤어. 민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실에 나타나 이혼 서류를 내밀며 한 말이, 이런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살겠어. 딸이 죽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과연 어떤 엄마가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연님은 놀랍게도 주저없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작년 민지 5살 때 겪었던 일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저처럼 아픈 아이를 둔 엄마들에게는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죠.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딸 민지가 있습니다. 지금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네요. 신생아실에서 처음 민지를 봤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파랗던 입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동안 약물 치료와 정기검진으로 버텨왔는데 작년 2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민지에게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빨리 할수록 좋겠어요. 늦어질수록 심장에 부담이 커집니다. 민지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곤 했죠.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 때 민지는 벤치에 앉아서 엄마, 나는 왜 빨리 못 뛰어?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비는 3천만 원. 우리 집 형편으로는 꿈 같은 액수였죠. 남편 도연의 월급은 고작 250만 원. 거기서 생활비와 민지 병원비,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민지는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야 했고 매번 검사비와 약값만 해도 50만 원이 넘었죠. 심장 초음파, 혈액검사, 심전도까지 검사 항목만 해도 한가득이었습니다. 1년 넘게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저축은 물론이고 빚만 늘어갔네요. 결혼할 때 모아둔 1천만 원도 진작 바닥났고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 서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트에서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민지 저녁을 챙긴 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죠. 틈틈이 웹디자인 외주 작업도 받아서 했지만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면 제 몸이 부서지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도연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와 함께 병원에 따라다니며 민지를 걱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병원 가는 날이면 술 약속을 잡거나 야근을 핑계로 빠지기 시작했네요. 여보, 민지 수술비 얘기 좀 하자. 우리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짜증스럽게 말했죠. 너는 맨날 돈 얘기뿐이냐? 나도 지쳤다고. 이 집구석, 이제 숨이 막혀. 도연 씨, 민지가 우리 딸인데 돈 얘기가 아니라 생명 얘기잖아. 생명. 당장 죽는 건 아니라며? 의사도 급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옆방에서 엄마, 가슴이 답답해라고 힘겹게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딸보다 자기 피로만 탓하고 있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 미영이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내 남편 아니야? 미안한데, 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지 병실에서 그 사진을 열어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사진 속 도연은 젊은 여자와 바닷가, 펜션 앞에서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라는 이름의 회사 거래처 홍보팀 직원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술비 마련하느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내연녀와 여행이라니. 민지가 병실 침대에서 엄마, 왜 울어? 가슴 아파?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민지 앞에서 눈물을 감췄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죠. 저는 당장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뭐야? 민지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당신은 바닷가에서 웃고 있어. 그런데 그는 오히려 당당하더군요. 지연아, 정신 좀 차려. 난 더 이상 이런 집구석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수진이랑 있으면 숨통이 트인다. 당신 미쳤어. 민지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면서 여행은 어떻게 갔어? 회사 워크숍이었어. 나도 가끔은 숨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워크숍. 그럼 왜 팔짱 끼고 다정하게 찍혔어? 야,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나도 한계가 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우리를 버렸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민지의 아버지가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죠. 그날도 민지 곁에서 밤을 새우고 정신이 없는데 도연이 병실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네요. 지연아,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뭐라고? 난 너랑 민지랑 이렇게 사는 거 이제 못 버티겠어. 서로 자유롭게 살자.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지금 민지가 아픈데 병실에서 이혼 서류를 내민다고? 지연아, 솔직히 말해. 이 상황 언제까지 갈 거야? 민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가뜨릴 거야? 난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민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픈 딸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좋아. 서명해 줄게. 저는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차갑게 말했죠. 민지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딸이 아픈 걸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제 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도연은 잠시 멍하니 저를 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도장 찍을 줄 몰랐는데 민지에겐 너 같은 아버지가 오히려 독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도연은 서류를 챙겨서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아빠 어디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지. 이제 엄마랑 둘이서 힘내자. 아빠는 이제 언제 와? 아빠는 바빠서 못 올 거야.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꼭 널 살릴 거야. 아빠 없어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이혼 숙려 기간 3개월이 지나고 5월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지 병원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친정엄마가 너 몸 상한다며 걱정하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3천만 원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아무리 악착같이 벌어도 생활비와 병원비로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6월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민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6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엄마, 숨이 안 쉬어져 라며 깨어나는 바람에 저도 벌떡 일어났죠. 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군요. 민지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민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곧바로 119에 신고했죠. 네, 5살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로 실려간 민지를 보며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검사를 마치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지연 씨, 민지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제는 수술을 미룰 수 없어요. 2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주,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다니. 선생님, 수술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지연 씨, 아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파. 근데 엄마는 더 아픈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죠.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보다 엄마를 걱정하고 있다니.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떨어질 리 없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친척들에게 돌아가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형편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네요. 친정엄마 순애는 자신이 모아둔 돈 800만 원을 모두 내놓으셨습니다. 얘야, 이거라도 써. 엄마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엄마, 이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근데 아직 2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엄마는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빼서 제 손에 쥐어주셨죠. 이것도 팔아. 민지가 살아야 우리도 웃을 수 있잖아. 그 순간 엄마의 주름진 손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껴 쓰신 어머니가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계시는데 정작 아이의 엄마인 저는 무력하기만 했거든요. 민지는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했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갔습니다. 엄마, 나 언제 집에 가? 조금만 더 병원에 있어야 해, 민지야. 아빠한테 전화해봐. 아빠가 오면 나 빨리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했을 테니까요. 어느 날 밤,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픈 거야? 아니야, 곧 나을 거야. 그럼 왜 엄마가 맨날 울어?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지. 그 순간 목이 메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5살 아이가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니. 민지야, 엄마는 민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민지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는 거야. 정말? 정말이야. 우리 민지는 엄마의 전부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재촉하셨고 민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만 갔죠. 그때 이웃 강미숙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지연아, 얼굴이 왜 이래?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었어.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돈은 없고.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울음이 터져서 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미숙 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사연 방송에 연락해 볼래? 요즘은 그런 방송 통해 도움받는 사람 많다더라. 방송이요? 민지 얘기를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는 게 좀 애 살리는 게 먼저 아니야?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민지가 죽으면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지의 사진과 상태를 방송에 내보내는 게 과연 맞을까? 아이가 커서 알게 되면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쉬는 민지를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해. 다음 날 미숙 언니는 방송국 작은 기적 모으기 팀에 제 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PD한테서 전화가 오자 심장이 두근거렸죠. 지연 씨, 아이 상황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촬영을 해야 하고 방송에 나가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민지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든 할게요. 민지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럼 내일 병원으로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지야,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인사할 수 있어? 응, 나 예쁘게 인사할 수 있어. 그럼 나 빨리 나아? 그래. 우리 민지가 용감하게 인사하면 분명 나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가 우리를 도와줄 세상을 믿어보기로 했어.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믿어.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민지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네요. 다음 날 오후 방송국 촬영팀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PD와 카메라맨, 작가 선생님까지 총 4분이 오셨는데 민지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의젓하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작고 힘없었지만 그 작은 미소가 촬영팀 마음을 울렸나 봅니다. PD님 눈가가 금세 붉어지더군요. 민지야, 오늘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 네, 나 용감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민지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심장이 아파요. 근데 엄마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엄마는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만 해요. 그 말에 촬영팀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PD님이 저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죠. 지연 씨, 남편분 얘기도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혼자서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인터뷰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 민지 병실에서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픈 딸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저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지금 가장 힘든 점이 뭔가요? 돈이 없어서 민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워요.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줘야 하는데 무력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그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없어도 괜찮아. 그 순간 촬영팀 모두가 눈물을 훔쳤죠. 촬영이 끝나고 PD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이 방송은 반드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방송이 나간 날은 목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화면 속에 제가 나오더군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 말라버린 손 하지만 그 옆에 누워있던 민지는 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5살 민지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고 한 주 안에 수술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하지만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며 가족을 떠났습니다. 방송에서는 민지가 힘겹게 숨쉬는 모습과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네요. 저는 민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제 딸을 지키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불과 30분 만에 휴대폰에 응원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힘내라, 지연 씨.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방송국 PD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 씨, 지금 후원금이 폭포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500만 원 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시청자분들이 민지를 살리고 싶다며 한마음으로 모으고 계세요. 다음 날 아침, PD님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연 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만에 목표액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3,200만 원이 모였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민지는 그 소식을 듣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어? 그래, 우리 민지.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후원금과 함께 쏟아진 응원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지야, 너는 이제 우리 모두의 딸이야. 지연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엄마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민지를 버린 걸 말이에요. 심지어 한 중소기업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민지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분은 민지가 좋아할 것 같아서라며 예쁜 인형과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셨죠.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3,200만 원이 든 통장을 받는 순간 그 무게가 너무 벅차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PD님도 눈가가 붉어지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연 씨, 당신의 용기가 민지를 살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고요. 그날 민지는 제 품에 안겨서 말했어요. 엄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 민지야.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야. 그날 밤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민지가 건강해지면 우리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3일 후, 드디어 민지가 새로운 심장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엄마, 나 수술 받고 나면 다른 친구들처럼 뛸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민지가 가장 빨리 뛸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지는 분명히 이겨낼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못 이겨낼 리 없다고 말이에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민지 곁에서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이는 내일이 수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젓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 수술 받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뛸 수 있지?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럼 아빠도 나 보러 올까? 그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텔레비전 보신 분들이 모두 민지를 응원하고 계셔. 정말. 그럼 나 용감하게 수술 받을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잠들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민지만은 살려주세요. 수술 당일 새벽 6시 간호사가 민지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왔네요. 민지는 수술복을 입고도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금방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우리 민지는 용감하니까 잘할 거야. 수술실 문 앞에서 민지를 눕힌 침대가 멈췄죠. 아이가 제 손을 놓기 싫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민지야. 세상에서 제일.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지연아, 기도하자. 민지는 강한 아이야.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데 못 이겨낼 리 없어. 수술 대기실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웃 미숙 언니도 와 계셨습니다. 방송을 본 몇몇 분들이 직접 병원까지 와서 기도해주고 계시더군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따님 방송 봤어요. 우리 손녀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꼭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 시간은 5시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첫 1시간은 그래도 버텼는데 2시간, 3시간이 지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휴대폰으로는 계속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지야, 힘내라. 지연씨, 기도하고 있어요. 민지 수술 성공을 빕니다. 심지어 방송국 PD님도 연락을 주셨죠. 지연씨, 시청자분들이 모두 민지 수술 성공을 빌고 계세요. 힘내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4시간째 되던 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다행히 중간 경과 보고였습니다. 수술 잘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5시간 반 만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더군요. 지연 씨, 수술 대성공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민지가 정말 잘 버텨줬어요. 이제 정상적인 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도, 미숙 언니도, 그리고 함께 기다려주신 분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지가 해냈네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 PD님이 연락한 거였죠. 지연 씨, 민지 수술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회복실에서 민지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민지가 해냈어. 정말 잘했어. 민지는 힘없이 웃으며 물어봤어요.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그래, 이제 전혀 안 아파. 우리 민지 이제 건강해졌어. 텔레비전 보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말해줘.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살 아이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니. 다음 날, 방송국에서 수술 성공 소식을 전하는 후속 방송을 준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민지 소식을 너무 궁금해 하세요. 간단한 인터뷰만 해도 될까요? 네,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촬영 날, 민지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수술 잘 됐어요. 그 작은 목소리와 밝은 웃음에 촬영팀이 모두 박수를 쳤죠. 저도 카메라 앞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지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또다시 축하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잘했어. 건강한 모습 보니 너무 기뻐요.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라. 지연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 시청자분은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민지 덕분에 세상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며칠 후, 민지가 처음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걸어보는 날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뗀 상태에서 민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엄마, 나 어지럽지 않아? 그럼, 우리 민지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거야. 민지가 병실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그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유치원도 가고,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도 있고. 그날 밤 저는 민지가 잠든 모습을 보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민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희 모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네요. 민지야,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이 사랑에 보답하며 살자. 민지 수술이 성공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었고, 저는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죠.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도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지 수술 잘 됐다며? 아빠가 와서 확인해 봐야지. 그 순간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도연은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민지, 많이 컸네. 아빠가 보고 싶었어. 민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아빠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동안 왜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도연을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지가 죽을 뻔할 때는 어디 있다가 수술 끝나니까 아빠 행세.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걱정했어. 그런데 방송 봤는데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온 이유를 말이죠. 설마 후원금 때문에 온 거야? 뭔 소리야. 나는 그냥 민지가 걱정돼서 그런데 후원금이 3천만 원 넘게 들어왔다며.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온 거였네요. 도연 씨, 그 돈은 민지를 살리려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당신이 손댈 권리 없어. 뭔 소리야. 나 아직 민지 아빠거든. 법적으로도 나한테 권리가 있어.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권리? 민지가 죽어가는데 내연녀랑 여행 다니던 사람이 권리? 이혼 서류 내밀면서 짐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건 그때 내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마음을 정리했어. 수진이랑도 끝났어.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랑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후원금 때문에? 지연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도 민지가 소중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 민지 혼자 키우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며 죽어라 고생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민지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는 그건 나도 내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 어쨌든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도연은 슬금슬금 병실로 들어가더니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선물 사왔어. 작은 인형 하나를 내밀며 민지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민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왜 그동안 안 왔어? 나 많이 아팠는데. 아빠가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바빠서 내연녀랑 놀러 다니느라 바빴다고 해야 맞겠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아빠는 이제 가야 해. 왜? 아빠 이제 다시 우리랑 살아? 그 순간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이제 민지랑 엄마 지켜줄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도연 씨, 밖에서 얘기하자. 복도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아이가 헷갈려 해. 왜? 나 진심이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후원금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 결국 본색이 드러났네요. 후원금이 목적이었구나. 정말 뻔뻔하다. 뭔 소리야. 나는 진짜 민지가 걱정돼서. 그럼 민지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는 왜 안 왔어? 수술비 없어서 절망할 때는. 그때는 짐이라고 했잖아. 그건 그때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스트레스 받아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고. 변명도 가관이네요. 스트레스. 그래서 바람 피우고 이혼 서류 냈다는 거야? 지연아, 과거 일로 자꾸 그러지 마. 중요한 건 앞으로야. 그때 친정엄마가 병실로 오시다가 도연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인간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 얼굴 보러 왔습니다. 민지 얼굴.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아빠 행세야? 엄마의 날카로운 질책에 도연은 당황하더군요.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려고. 책임. 후원금 때문에 온 거야? 이 뻔뻔한 놈아. 엄마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지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왜 화내? 저는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할머니가 기뻐서 그래. 도연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앞으로 자주 올게. 그리고 우리 다시 함께 살자.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도연 씨, 민지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이미 우리를 버렸어. 후원금 노리고 왔으면서 무슨 가족 타령이야. 거짓말. 나는 진심으로. 진심. 그럼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가서 말해봐. 바람 피우고 딸 버린 아빠가 돌아왔다고. 그래도 당신을 받아줄 것 같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송 시청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기 때문이죠. 지연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있어. 민지에게 거짓 희망 주지 마.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우리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날 이후 도연은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민지가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후원금을 노리고 나타난 추악한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민지에게는 그런 아버지보다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더 소중합니다. 도연이 나타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또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뻔뻔하게 말이죠. 지연아, 생각해봤는데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자. 민지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죠. 도연 씨, 이제 정말 제대로 얘기해보자. 당신이 여기 온 진짜 이유부터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진짜 민지가.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도 저희 쪽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후원금이잖아. 3천만 원 넘게 들어온 그 돈 말이야. 지연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왜? 사실이니까. 민지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수진이랑 호텔에서 뒹굴고 있었잖아. 도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그때는 상황.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게 상황이야?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아냐? 민지가 태어날 때부터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이 기울어졌을 때 당신은 뭘 했지? 나도 열심히 일했어. 퇴근하고 술집에서 수진이랑 바람 피우는 게 일이야? 그 순간 도연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스트레스. 그럼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았을 것 같아.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세계 일자리 뛰어다닐 때 나는 로봇이었어. 그건 민지가 엄마, 나 때문에 힘들어? 라고 물어볼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은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었잖아.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쏟아냈어요. 더 가관인 건 뭔지 알아? 민지가 수술대에 오르기 전날 밤, 아이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어봤을 때야. 지연아, 나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랑 새로운 인생 계획 세우느라 바빠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뭔 소리야? 후원금 들어오니까 갑자기 아빠 행세. 나는 진짜 민지가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민지 걱정했다면 수술비 마련하려고 발버둥 칠 때 왔어야지. 저는 손가락으로 도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인간 쓰레기. 양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부모로서의 최소한 책임감도 없는. 지연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해. 이게 심한 거야? 그럼 당신이 한 짓은 뭐야? 저는 한 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수천만 원 넘어. 그 돈 마련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그래서 아픈 딸을 짐이라고 한 거야? 도연이 입을 열려고 하자 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지금이야. 전국 사람들이 우리 민지를 살리려고 성금 보내줬는데 그 돈을 노리고 나타났잖아.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양심이 있어서 온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한테 양심이 있었다면 애초에 바람 피우지도 않았을 거고 민지 앞에서 이혼 서류 내밀지도 않았을 거야. 그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또 변명이네.
그럼 나는 정신적으로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민지가 엄마, 나 죽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 지연아. 그런데 당신은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쳤잖아. 그리고 지금은 돈 냄새 맡고 다시 돌아왔고, 그때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저희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다시 말해줘. 당신은 인간 쓰레기라고.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 당신이 한 짓이 그런 거잖아.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꺼져. 민지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당신 같은 아버지는 없는 게 민지한테 더 나아. 지연아, 그래도 나는 민지 아빠야. 아빠는 아이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당신처럼 돈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민지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 저는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나쁜 사람을 내보내고 있는 거야. 민지가 도연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화났어. 가는 게 좋겠어.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 딸한테서 나가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민지야, 아빠는. 가. 엄마가 화나면 나도 기분 나빠져.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도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말이 뼈에 사무쳤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딸한테서 거부당한 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밤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연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걸 말이죠. 도연이 완전히 사라진 후, 민지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지연 씨, 민지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보통 수술 후 한 달은 걸리는데, 민지는 2주 만에 거의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응원 메시지와 사랑이 민지에게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민지 침대 옆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야, 빨리 나와서 친구들이랑 뛰어놀자. 우리 민지 공주님, 할머니가 응원해요. 민지야, 너는 이제 우리 모두의 딸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편지는 제주도에서 온 것이었네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감귤밭에서 제일 단 귤을 따서 보낼게. 빨리 나와서 제주도 놀러와. 민지는 그 편지를 읽어달라고 할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럼 우리 민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많은 분들이 민지를 사랑하고 계셔. 실제로 민지에게 보내온 선물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인형, 책, 색연필, 예쁜 옷들까지 병실이 장난감 가게 같아 보일 정도였죠. 한 초등학교 2학년 반에서는 손편지를 써서 보내왔어요. 민지야, 우리는 서울 초등학교 2학년 3반이야. 우리도 민지처럼 5살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팠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 민지는 정말 용감해. 빨리 나와서 우리 학교에 놀러와. 그 편지를 읽어주자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저 언니 오빠들처럼 학교 가고 싶어. 곧 갈 수 있어. 이제 민지 심장이 완전히 좋아졌으니까. 방송국에서도 민지의 회복 과정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PD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물어보시더군요. 지연 씨, 민지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한 근황 영상이라도 찍어볼까요? 네. 민지도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 해요. 그렇게 찍은 영상에서 민지는 정말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말 힘차게 인사하는 민지를 보며 촬영팀도 모두 미소 지었죠. 그 영상이 방송된 후 또다시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우리 민지 목소리가 이렇게 힘차다니. 지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지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너무 기뻐요. 어떤 분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민지 덕분에 우리 가족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건강한 하루하루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요. 고마워요, 민지야.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지가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드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원하는 날,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민지야 축하해 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동안 민지를 지켜본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민지야, 이제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 건강하게 잘 자라렴. 민지는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많이 뛸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차창 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하늘이 왜 이렇게 예뻐? 민지 마음이 행복해서 그래.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게 예뻐 보여. 그럼 나를 도와준 분들도 지금 행복할까? 당연하지. 민지가 건강해진 걸 보면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편함이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퇴원 축하 메시지들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부산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70살인데 손녀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단다. 그런데 민지를 보니까 정말 손녀가 생긴 것 같아. 앞으로 할머니가 민지 성장하는 모습 계속 지켜볼게. 건강하게 자라렴. 그 편지를 읽어주자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나한테 할머니가 이렇게 많구나. 그럼 민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야. 며칠 후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지연 씨, 저희 어린이집에서 민지를 특별히 받아들이고 싶어요. 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 같은 용감한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원장님도 민지 방송을 보시고 감동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첫 등원하는 날, 민지는 새 가방을 메고 정말 신이 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아? 똑같아. 아니, 우리 민지가 더 특별해.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민지는 하루 종일 신나서 떠들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하더라. 그리고 선생님이 민지는 정말 용감한 아이라고 하셨어. 그날 밤, 민지가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편지 쓰고 싶어. 편지를? 뭐라고 쓸 거야? 고마워요. 민지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민지가 커서 다른 아픈 친구들도 도와줄게요. 이렇게 쓸 거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지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니. 우리 민지가 정말 많이 컸구나. 응, 나 이제 의젓한 언니야. 그날 밤 저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민지를 살려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민지를 전 국민의 딸처럼 사랑해주신 분들께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민지 수술이 성공한 지 1년이 지나고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는 지연입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6살 아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엄마, 나 오늘 술래잡기에서 1등 했어. 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일들이 꿈만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살린 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하루 만에 모였다는 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지금도 민지는 가끔 물어봅니다. 엄마, 나를 도와주신 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분명히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계실 거야. 착한 분들은 항상 그렇게 사시거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민지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아픈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지는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거 골라서 주자.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순환하는 거구나. 받은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저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민지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때 받았던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지연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엄마입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아이를 지켜내다니 존경합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는구나. 도연은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발견했거든요. 혈연보다 더 진한 사랑,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말이죠. 민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민지야, 아빠는 없지만 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고 언니, 오빠들도 많아. 정말. 그럼 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구나.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요즘 민지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엄마, 나 커서 의사 될래. 그래서 아픈 친구들 많이 도와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민지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꿈으로 자라고 있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힘이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것. 민지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도 분명 뿌듯하실 거예요. 내가 응원한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멀리 있어도 얼굴을 모르는 사이여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민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민지와 저는 앞으로도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항상 기억할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민지를 살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지연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지켜낸 용기, 그리고 그 용기에 응답한 수많은 시청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힘이 있다는 걸,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소중한 사연이었네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사연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Good night.